안녕하세요. 토픽 모델링으로 논문 준비하시는 대학원생 여러분. 오늘은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 열정 넘치는 미술학도의 데이터 분석 도전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제대로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연구를 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주인공 태호를 소개할게요. 태호는 현대 미술의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고 싶어하는 열정 가득한 대학원생이에요. 그는 최근 5년간 발표된 미술 비평, 에세이, 작가 인터뷰 등을 모아 거대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죠. 이걸로 현대 미술의 모든 것을 밝혀낼 거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치며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과연 태호의 분석은 순조롭게 진행됐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호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실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도전기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도전, 초현실주의와 서리얼리즘의 대결. 태호의 첫 번째 분석 결과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초현실주의와 서리얼리즘이 서로 다른 주제로 나타난 거예요. 태호는 혼란스러워졌죠. 이 둘이 서로 다른 개념이었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태호는 즉시 미술사 교과서를 펴고 두 용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용어는 같은 개념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한국어로 번역된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죠. 태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얼굴을 붉혔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용어의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같은 개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분석 결과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태호는 직접 체험한 거죠. 두 번째 도전, 형용사의 습격. 태호의 두 번째 도전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굉장히 매우 대단히 같은 단어들로 가득한 토픽이 나타났답니다. 태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현대 미술의 본질이 과장법인가? 하고 말이죠. 사실 이건 미술 비평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식어들이 필터링되지 않은 결과였어요. 태호는 이를 통해 과도한 수식어나 부사가 분석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술의 본질보다는 표현 방식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글을 쓸 때 이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 과장된 표현을 쓰다 보면 정작 전하고 싶은 내용이 묻혀버리는 경우 말이에요. 데이터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세 번째 도전, 추상표현주의의 독재. 태호의 세 번째 도전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어요. 이번에는 추상표현주의라는 단어가 거의 모든 토픽에서 등장했답니다. 태호는 어리둥절했죠. 현대 미술이 전부 추상표현주의인가? 하고 말이에요. 실제로는 데이터에 이 용어가 지나치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모델이 과적합된 거였어요. 태호는 이를 통해 특정 용어가 지나치게 자주 등장하면 다른 중요한 개념들이 묻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균형 잡힌 데이터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체험한 거죠. 여러분, 이건 마치 한 사람이 대화를 독점하는 것과 비슷해요. 한 사람이 계속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잖아요. 데이터 분석에서도 이런 독재자가 있으면 안 된답니다. 네 번째 도전, 도구와 재료의 반란. 태호의 네 번째 도전에서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캔버스 분물감. 같은 단어들이 주요 토픽으로 나타난 거예요. 태호는 한숨을 쉬었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분석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고 말이에요. 이를 통해 태호는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는 기본적인 용어들도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건 마치 요리를 할 때와 비슷해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면 재료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재료를 빼야 할지 아는 것도 중요하죠.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랍니다. 자, 이제 태호가 이 모든 실수를 극복하고 어떻게 성공적인 분석을 했는지 알아볼까요? 태호는 먼저 용어를 통일했어요. 초현실주의와 서리얼리즘을 하나로 합치고 다른 비슷한 용어들도 모두 통일했죠. 그리고 과도한 수식어들을 제거했어요. 굉장히 매우 같은 단어들을 삭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남겼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균형을 맞췄어요. 추상표현주의 외에도 다양한 미술 사조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했죠. 그리고 TF, IDF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너무 자주 등장하는 단어의 가중치를 낮췄어요. 마지막으로 연구 목적에 맞는 핵심 용어들을 선별했어요. 캔버스북 같은 기본적인 도구 이름들은 제거하고 현대 미술의 주요 이론과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들만 남겼답니다. 이렇게 해서 태호는 드디어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아트, 생태학적 관점의 현대 미술 등 현대 미술의 핵심 담론들이 뚜렷한 토픽으로 나타났답니다. 여러분, 태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데이터 분석이 얼마나 복잡하고 신중해야 하는 작업인지 느끼셨나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교훈들을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같은 단어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진 않은지 확인해 볼 수 있죠. 또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의 의견만 듣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들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분석하거나 판단할 때 과도한 감정이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 이 또한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데이터 분석이나 연구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의 경험을 듣는 것도 정말 좋은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데이터 분석이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능력은 단순히 연구나 학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